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두목렉 강영입니다. 2020년도 1회 드디어 NCS 바탕으로 한 실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고 고생도 많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하기보다 문제 20문제를 정말 꼼꼼히 분석하셔서 어떻게 필답형 실기를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개편됐으니까 이럴 거야 라는 단언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 딱 한 번밖에 치러지지 않았고요. 아직 이 시험이 개편된 이후에 자리 잡기까지는 이번 시험을 보고 여러분 이 시험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공부하셔서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시고 이런 유형이 나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 필답형일 때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난이도를 평가하기에는 이번 1회는 너무 이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자, 개편된 NCS는 첫 시험 실기 시험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도까지 일단 이 포맷으로 갑니다. 약간의 배점 조정이나 점수의 영역별 난이도 조절은 있지만 시험 범위상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기출문제라고 했는데 필기처럼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을 보셨던 분들의 모범 답안, 가답안을 통해서 제가 모범 답안 구성을 하고, 모범 답안을 구성으로 본문을 제가 재구성한 거라는 거죠. 절대로 부정행위에 의해서 시험지가 외부 노출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싱크율, 복원율은 높습니다. 자신합니다. 하지만 지문의 표현에서 아주 정확한 문단 자체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감안하시고, 하지만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필답형에 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죠. 답안 이렇게 작성해야 되겠구나, 그냥 눈으로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느끼시면 됩니다. 5월 24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시험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앞으로 2회 이후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번 NCS 바탕으로 한 출제 기준 바탕으로 한 일단 전체적인 시험 분석 PT예요. 이번 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총 이번 시험이 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항상 20문제인지는 몰라요. 그쵸? 20문제 내외이겠지만 일단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험은 한 문제당 5점 동일하고 딱 20문제로 100점 만점이고요. 필기와는 다르게 실기는 과락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6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실기다라는 겁니다. 시험 범위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시험 범위는 변경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번에 NCS 학습 모듈과 관련된 명칭이 12개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에도 필기 NCS에서의 그 많은 분량에서 12개만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12개의 기본 용어 암기 꼼꼼히 하시고 개념 수업으로 잡으시고 문제 푸시고 적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학습 방법은. 근데 쉽지는 않죠. 이거는 전공 비전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공이신 분들도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 베이스의 실무적인 작업이랑은 좀 다른 시험이에요. 왜? 필답형이니까. 작업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12개 보시는데 마지막에 13개라고 하는 이유는 ETC입니다. 그래도 정보처리 기사이다 보니까 IT 전반적인 신기술 용어라든지 개념이 필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60점으로 패스오와 페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결정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몇 점? 60점 이상이지만 그래도 학습은 70점, 80점 맞을 정도로 하시는 거지, 만점 대비해서 학습을 하기에는 학습 기간이 짧습니다.
자, 보시면 요구사항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를 개발하는 시험이 이 정보처리 기사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듈 자체는 그렇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뭘 요구를 하는지 요구사항 확인하고 데이터 입출력할 수 있는 구현하고 DB와 관련된 계획을 하고요. 통합 구현하고 서버 프로그램 구현하는 게 주로 개발하는 목적이고요. 인터페이스 구현, 화면 설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까지도 개발 단계에서 요즘 합니다. 그 다음에 SQL 응용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완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프로그램 언어 활용과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제품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실기의 주 시험 범위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번 시험은 20문제가 각 5점씩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이 12개 중에서 출제가 안 된 영역이 있어요. 그죠? 왜냐? 쉬우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만 그래요. 출제가 되는 모듈이 있고 안 되는 모듈이 선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어떤 모듈일까라고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네 문제 차지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부분과 소프트웨어 패키징 부분도 한 문제와 뭐 기타 그리고 세 문제에 있는 세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공부를 하셨을 때, 학습을 하셨을 때도 강의 분량이 좀 많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 필기 때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으십니다. 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엔지니어 과정에서 서버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 구현은 항상 평균적으로 3문제 이상 출제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보시면 프로그램 언어 활용. 실기 시험 범위에 보면 C, C++, 자바, 심지어는 파이썬, 이 우리 정보처리 시험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공단에서 큐넷에서 명확하게 공지를 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프로그램 기본 문법과 기본 코드가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항상 3문제에서 4문제 출제됩니다. 자, 3문제, 4문제 해봤자 한 문제 5점이기 때문에 15점, 20점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죠. 운영체제도 들어가 있고, DB도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SQL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특이사항은 NCS 모듈은 8모듈까지 있지만 우리 정보처리 기사는 4에서 5모듈 정도의 수준이 적합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3모듈이고 3모듈 비교적인 쉬운 내용 부분인데도 출제가 항상 7문제 이상 될 거라는 거죠. 3문제, 4문제, 4문제, 4문제 해서 이쪽은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고 반드시 맞으셔야 되는 부분. 공부를 해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학습을 하시는 상황에서 기반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1회만 그런 건 아니고요. 1회의 특징은 뭐냐면 NCS 바탕으로 한 필기가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역별 문제 출제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이 시험을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다음번 회차, 2회차의 요구사항 확인이나 화면 설계 부분의 난이도가 조금 낮은 부분 출제가 쉽게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거 벌써 3문제나 이 기타 문제 되는데 이건 어떡하나요? 이 부분도 과거 기출이 출제가 됐다, 필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유사 모듈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확인해서 한 문제 출제됐어요. 유사 모듈. SQL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한 문제인가요? DB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도 유사 모듈로 따져서 출제한 부분이 있고요. 보안과 관련된 용어 부분도 이 부분에서 유사 모듈로 해서 출제가 3문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가 아니고 전반적인 모듈상에서 유사 모듈 속에서 출제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특징은 뭐냐? 당연히 실기 꼼꼼히 준비하셔서 가셨으면 문제가 없고, 여기서 단답형과 약수령과 계산식의 분포를 여러분이 한번 보고, 내가 이 시험 필답형이라고 그러는데 뭐뭐를 쓰세요, 개념을 정말 써야 되는 논술형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험은 논술형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필답형이라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단답형, 주관식 단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본적으로 단답형, 간단한 용어 적는 문제, 결과 적는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럼 서술하세요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하지만 서술하세요 부분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을 수 있으십니다. 자, 크게는 서술형 문제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옵니다. 서술형, 약수령이라고 하는 정말 간단히 쓰세요. 한 문장 정도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약수령 문제 이번 회차의 기사이기 때문에 세 문제. NCS 바탕으로 하는 산업기사나 기능사에서는 약수령 나오지 않고 우리 기사에서만 약수령이 나오는데, 보통 한 문제 나오다가 이번에 세 문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뭐라고 쓰세요, 개념을. 자, 더불어 계산식 문제에 나왔다라는 거죠. 계산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 한 문제와 공식을 쓰는 문제 한 문제, 그걸 단답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제가 계산식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약수령, 서술형 문제 5문제로 분석을 했습니다. 계산식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보처리 필답형에서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능사 와 관련된 시험에서는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 하인 문제 정도가 계산식에서 나왔다. 약수령 문제 3문제 때문에 이 시험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건 이겁니다. 약수령은 부분 점수 없습니다. 빵점 아니면 5점이에요. 네, 빵점 아니면 5점이에요. 계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식이 틀리면 답이 맞더라도 부분 점수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답형에서는 세부 문항이 몇 가지, 2가지, 3가지 있으면 부분 점수 줍니다. 당연히 문제 한 문제일 땐 부분 점수 주지 않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실 때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못하는 걸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주요 영역 먼저 학습 끝내고 나머지 암기하는 쪽. 특징은 이번 시험은 SQL 응용이 좀 문제 출제가 덜 됐다. 하지만 앞으로 비중 있게 출제가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로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기를 NCS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하지만 필기를 NCS로 합격하신 분들은 할 만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문제 그래도 답안 정도 보시면 학습을 하셨다면 이 시험의 난이도 정도를 전공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까지도 문제 분석할게요. 본격 문제 보기 전까지. 자, 주요 항목 1번부터 먼저 7번까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요구사항 확인 출제 안 됐죠? 자, 근데 약수령 문제가 실제 1번 문제로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는 건 시험은 영역을 섞어서 출제를 해요. 20문제를. 하지만 학습을 하시거나 시험장 가셔서 푸실 때는 아는 거 먼저 푸시는 것도 좋습니다. 영역별로. 자, 먼저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서는 DB와 관련된 학습이었죠. 고급 DB. 비정규화를 서술하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한 문제 맞으면 5점이고요. 전체 비중으로는 5%. 왜냐? 각 문제 5점이었기 때문에. 자, 통합구현. 단답형이었습니다. 그렇죠? 단답형 XML이었어요. XML. 답이 XML이에요. 영어로 풀 스펠링을 쓰는 게 아니고 XML을 적는 거였어요. 공부했으면 XML의 기본 문법을 적고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고 답이 XML이 있습니다.
합격하실 수 있겠죠. 벌써 5점. 요 정도는 맞는다라는 거죠.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서는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모듈 내용에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 구현 쪽에서 제가 분석은 했는데 3문제 출제됐고 전반적으로 15점. 앞으로도 서버 구현은 중요한 모듈이다. 살충제 패러독스에 대한 개념을 쓰세요. 약수형. 그렇죠? 부분 점수 없다. 하지만 채점할 때 점수 후예요. 그렇죠? 네, 채점위원이 여러분이 특별히 키워드만 포함되어 있으면 문장 능력을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점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당연히 모듈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줄 알았죠. 모듈의 독립성, 답이 결합도, 응집도, 영어 안 적어도 됩니다. 결합도, 응집도 순서 바꾸면 안 된다. 순서 맞춰서 보통은 응집도 결합도 하는데 이번 시험은 본문에 결합도, 응집도 순서로 적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단답형인데요, 선생님. 2개가 답인데요. 부분 점수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5점인데 부분 점수 결합도만 적어도 있으니까 뭐 빵점으로 채점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채점 때문에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자, 페닌이 나왔어요. 페닌의 모듈 이름 적어라. FH 2개였어요. 이 부분도 틀린 걸 더 적으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맞는 거 하나만 적었을 땐 부분 점수 나가도록 채점을 합니다. 모두 적어 세우기 때문에. 자, 인터페이스 구현과 관련해서는 답이 제이슨이에요. 자, 이것도 풀스펠링이 아니었어요. 제이슨. 선생님 소문자 적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대소문자 구별해서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XML 오케이. 제이슨 한글로 적으면 좀 난해하긴 하지만 그런 분은 없으셨겠지만 제이슨 단답형입니다. 맞으면 5점 아니면 빵점이죠. 자, 이번 회차에는 화면 설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설계 기본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낮은 모듈이에요. 모듈 레벨적으로는 3레벨은 아니지만 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와 관련되는 테스트 성능 지표를 3가지 적어라 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3가지인데 단답형이에요. 부분 점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IT의 성능과 관련된 학습을 하셨다면 충분히 적을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9모듈부터 12모듈 그리고 기타 모듈에 대한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다 단답형이고 계산식 약수형 문제 분포도 보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랜드 어택이요. 대문자로 적었는데 소문자 적으셔도 되고요. 한글로 랜드 어택이라고 적으셔도 맞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 기출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12개의 모듈의 번외 문제에 해당하지만 보안과 관련된 학습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급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공격 유형 중에 4가지 대표 모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난이도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냥 시험 범위가 넓은 시험이구나, 이 시험이.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너무 넓습니다, 시험 범위가.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5점, 20점이면 벌써 2모듈이 35점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점까지도 확대해서 40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2모듈은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C코드 1문제, 자바코드 2문제인데요. 여러분, 개편 전에도 C코드와 자바코드 문제는 기사의 경우에는 C코드 1문제, 자바코드 2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네, 똑같이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시험은 빈칸 채우기 문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왜냐?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쓰세요. 결과는 오로지 하나 해서 버블 정렬 오름차순 그리고 1차원 배열 요소 출력. 너무 쉽다. 자, 스위치 케이스에 브레이크문 없는 문제 결과 쓰는 문제였기 때문에 단답형이고 결과를 쓰시오기 때문에 부분 점수 없다.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토콜 3요소 적으세요. 그럼 3개 적어야 되죠? 2개만 적으면 부분 점수 있다. 구문 의미 타이밍. 그쵸? 예, 영어 적어도 오케이.
그죠? 자, HRN 우선순위에서 OS 문제, 공식 문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뭐 부분 점수 있지 않겠죠? 계산식. 자, 트랜잭션 ACID 중에 A와 I에 해당하는 원자성, 독립성 채우는 게 나왔고요. 두 개니까 부분 점수 있다. 자, OSI 7레이어. 아유, 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해. 통신 문제 2문제, OS 1문제, DB 1문제 포함되어 있죠. 자, 그 중에 OSI 7레이어, 물리 계층 또는 물리층, 피지컬 레이어 다 좋습니다. 자, 단답형 부분 점수 없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패키징 부분에서는 릴리즈 노트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냥 릴리즈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문서인 릴리즈 노트의 필수사항. 자, 이게 표준안이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릴리즈 노트는 표준화되어 있는 문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곤란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은 최소한 포함하여라 라고 NCS 모듈에서 헤더 부분 나와 있었습니다. 헤더. 자, 이 시험은 이번 정말 NCS 충실하게 출제한 시험이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이 시험이 NCS 벗어났다고 분석하시면 학습하기 너무 어려우십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정보처리 실무 일반의 유사 모듈 분명히 얘기 드렸고요. 답이 데이터 마이닝이었어요. DB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데이터 마이닝. 과거 기출이었고요. MD5가 답이었어요. MD5. 뭐 보안 쪽 알고리즘이라고 보도 되고 원래는 자바 공부하시면서 접하셨을 수도 있고 답을 적는 데는 정말 문제가 아니었어요. MD5를 몰라도. 왜? MD4 다음 기술은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여기 정보처리 실무에 보시면 계산식 해서 3만 나누기 300 나누기 해서 5 해서 계산식까지 구해서 20개월이라고 적는 문제가 하나가 나왔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계산식이 틀리고 답만 맞아요. 그래도 빵점 2개 다 맞아야 이거 부분 점수 없습니다. 계산식은 큐넷의 채점 유형이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분석 마쳤고요. 자, 기출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강의실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시험지 첨부되어 있죠? 시험지 유형 그대로 가능한 한 복원하려고 힘썼습니다. 보시면 A4 용지 사이즈고요. 생각보다 시험지 딱 받으시면 보통 시험 문제 내용이 기사의 경우에는 14장에서 15장 부분의 장수를 그렇죠? 갖춰져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시험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여백 부분이 문제에 있어요. 왜냐? 시험지와 답안지가 같기 때문에. 자, 시험지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시험지가 답안지이기 때문에 제출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답안지에다 낙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낙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연습하니까 좋을까요? 라고 해서 뭐 연필 들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연필 가지고 가서 지우개로 지우시다 시험지 찢어지면 교체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연필 사용을 해서 지우고 하면 시험 감독이 그쵸? 예. 그 행위 자체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연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검은색 볼펜 한 자루 들고 가시는 게 정보처리 실기 시험이고요. 예. 컴퓨터용 사인펜 아닙니다. 검은색 펜. 파란색 펜도 됩니다. 하지만 2개 혼용하면 안 됩니다. 채점 안 합니다. 한색 펜, 검은색 볼펜 갖고 가세요. 예. 연습란이 매장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란에다가 알파벳이 A였더라, L을 이렇게 쓸까, I를 이렇게 쓸까 고민은 여기다 하시는 거고 연습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최종 답안은 여기 동그라미 답 땡땡 나와 있는 영역에 적어라 얘기입니다. 1번 문제부터 서술 문제를 풀으시면 잔뜩 긴장하세요. 이 시험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서 실기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으시고 시험지 다 점검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 2시간 반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약수령 해가지고 나와 있죠. 부분 점수 없습니다. 키워드. 자, 그죠? 키워드만 있으면 약간 은는이가 문장 이상해도 답이다라는 거죠. 기출됐던 이력이 있습니다. 개편 전에. 자, 이 시험이 제가 시험 보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정보처리 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의 기억을 통해서 복원을 한 상황에서는 비정규화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쓰세요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간략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논술하는 게 아니에요. 논수령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약수령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장하는 건 딱 한 문장 적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지?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해설 강의하니까 낙서하지만 여러분은 낙서하지 않도록 시험 보기 전에 연습. 자, 시험 문제가 비정규화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표현을 저렇게 했을 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자, 비정규화는 정규화하기 이전의 릴레이션, 정규화되지 않은 릴레이션으로 용어 정의를 하는 게 좀 더 전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반정규화를 디노멀라이제이션을 비정규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네. 근데 NCS 모듈 보면 비정규화라는 표현 없습니다. 반정규화입니다. 자, 이거 한자에 거스르다 해서 역정규화랑은 좀 다른데 우리 정보처리에서는 반정규화를 역정규화와 비정규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시험지에 영어로 denormalization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적으시면 좀 그래도 술술 적을까 고민을 하죠. 우린 기술사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정보처리 기사, 비정규. 정말 내가 이거 적는 거 못하겠다 하면 비정규화는 자, 연습 처음에 하실 때 이다. 뭐뭐임보다는 문장형으로 적는 연습하시고 자, 이제 공부하시면서 여기를 채우실 생각을 하시죠. 자, 내가 아는 용어는 뭘까? 자, 필기 때 공부를 하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규화를 반대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아는 만큼. 정규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좋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비정규화는 내가 아는 건 정규화는 논리 설계 단계에서인데 비정규화는 물리 설계, 물리 모델링 단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럼 비정규화는 물리 모델링 단계에서 일어난다. 오케이. 그쵸? 아는 거 먼저 적으시면 됩니다. 한 문장을 길게 적으시는 거 좋아요. 또는 한 문장씩 아는 거 여러 개 적어도 좋습니다. 단, 틀린 내용이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문장 적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적었는데 틀린 개념이 하나 있으면 빵점입니다. 아예, 그죠? 예. 부분적으로 정확한 것만 적는 게 맞는 거고요. 특별히 틀린 설명이 하나가 껴있으면 그건 빵점으로 채점합니다. 예. 그래서 비정규화와 관련해서는 자, 검은색 펜이에요. 지금 화면은 해설가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정규화된 엔티티 속성 관계 개체에 대해서 시스템의 자, 성능 향상이 키워드예요. 왜 비정규화를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하냐? 실제 운영에 있어서 성능 향상을 원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 때문에 정규화한다. 이거 오케이입니다. 자, 개발과 운영의 단순화를 위해 중복 복합 분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모델링 기법을 의미한다. 이죠.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 분석을 하는 거지. 제가 지금 그쵸, 강의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쵸, 기본반에서 둘 이상의 릴레이션에 대해서 자, 나는 조인해서 정규화해 놓은 걸 합친 거야. 이렇게밖에 개념을 안 잡으신 분들은 조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겠죠. 조인이 많은 경우 성능 향상을 위해서 비정규화한다. 오케이. 그쵸?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간 단축할 수 있다. 효율적이다라는 단어가 성능 향상, 이런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표현해도 답 갑니다. 그쵸? 5점.
자, 반대로 생각할게요. 긍정 마인드. 약수령 문제 비교적 점수 맞기는 쉽지만 저 문제 난이도는 높은 거 약수령이 안 나옵니다. 예, 난 자신 없다 그러면 세 문제 출제 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이 상단에 해당 모듈 부분을 노출해 놨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해당 부분에 그쵸? 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교재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이런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래도 좀 빠르게 발맞춰서 여러분한테 해설 강의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박스형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은 문제였는데 제가 이렇게 복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표현은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언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셔서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쓰시오. 자, 힌트 줬어요. 마크업 언어는. 자, 본문에도 마크업 언어라는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정 놀이 하는 거예요. 키워드 잡고 답 쓰는 거예요. 마크업 언어. 자, 여기다 밑줄 긋지 마세요. 시험장에서는 시험지에 밑줄 긋는 건 행위도 원래는 안 됩니다. 약간의 밑줄은 되지만 시험지 본문에다 여기다 쭉쭉 긋고 별표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연습란입니다. 저 잔소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마크업 랭귀지다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이게 떠오를 수 있어요. 마크업 랭귀지 ML. 그쵸?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지에 쓰시오라고 하면 한글 적어도 되고요. 영문 적어도 되고요. 한자 적어도 되고요. 풀 스펠링 적어도 됩니다. 네, 다 모두 정답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적으면. 여러 개 적지 마세요. 하나만 채점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앞에 영문 약어로 적으세요. 그러면 한글 적으면 안 되고요. 풀네임 적으면 안 돼요. 대문자 소문자는 괜찮아요. XML이라고 적으셔야 답입니다. 자, HTML 마크업 랭귀지 단점을 보완하였다. 똑같은 마크업인데 기본적으로 구조원어 HTML과 SGML의 복잡한 단점을 개선하였고 웹상에 구조화된 문서를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죠. 웹상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웹 표준 문서 포맷이다. 이게 아주 핵심 부분이죠. 확장성을 가져서 사용자가 태그 정의할 수 있다. 속성 정의할 수 있고 유니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하였다 해서 뭐 시스템의 독립적이다, 플랫폼 독립적이다 뭐 이런 키워드로 언급될 수 있는데 웹 표준 문서 포맷으로 되어 있는 마크업 랭귀지다 그러면 단답형 XML 대문자로 안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채점입니다. 근데 내가 영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로 열고 여기다가 영어 스펠링 적었어요. 그러면 채점은 어떻게 하나요? 채점은 앞부분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스펠링 틀리면 빵점입니다. 앞부분도 채점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기다 영어 스펠링, 풀 스펠링 적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약으로 적기 때문에 이거 적으면 아예 채점을 하지 않는 상황. 자, 선생님 제가 XML 적으려고 했는데 XML을 소문자로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약간 N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좀 불안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험장에서 화이트 수정 펜 안 됩니다. 수정 테이프 안 돼요. 한 줄도 안 돼요. 딱 2줄 적어야 돼요. 한 줄 안 돼요. 찍찍찍 색칠해도 안 돼요. 딱 2줄 적어야 취소선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채점해요. 막 여기다 X 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자, 저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기출해설을 하고 있죠. 케이스를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약수령 문제 나왔습니다. 5점, 부분 점수 없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충제 패러독스는 자,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뭐 굳이 논란의 여지를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살충제 패러독스에 시사하는 바를 적으세요. 개선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으세요. 테스트 입장에 살충제 패러독스에 그쵸? 네, 관점을 적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념을 적으세요 하면 살충제 패러독스는 부정적인 종이만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충제 패러독스가 시사하는 점, 테스터로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도 좋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살충제 패러독스는 뭐뭐이다. 이고 안에 모범 답안이지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게 정답이에요. 자, 모범 답안이라는 건, 그죠? 예. 정답이 아니고 해답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범 답안은 그거 중에 하나. 권장하는 답안입니다. 꼭 그거대로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살충제 패러독스는 뭐뭐의다, 의미한다 이고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동일한 절차를 반복 수행을 하면, 그죠? 예, 동일하게 또는 동일하게 테스트를 계속 반복하면 이런 표현도 다 인정합니다. 새로운 결함을 찾을 수가 없다. 그죠? 또는 동일한 테스트를 계속 수행하면 결함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없다까지가 실제적으로 살충제 패러독스의 개념이에요. 근데 살충제 패러독스를 조금 더 의미 있게 공부하신 분은 어떤 개념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알고 계시냐면 테스터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하고 검토 개선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걸 학습하는 이유는. 그죠? 테스터의 자세. 그죠? 네, 테스트 케이스를 정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테스트 방법에서.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적으셔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적으세요.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면 얘만 답인 거죠. 그죠? 없다는 것, 이렇게 못 찾는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도 적으시면 정답. 둘 다 적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이거 논술형 아니에요.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죠? 예, 정보처리 기사지 기술사 아닙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자, 부분 점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 자,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쵸? 저희 20점 잡고 가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의 프로그램에 몇 개의 작은 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 단위를 일반적으로 모듈이라고 한다. 이렇게 군더더기 있는 설명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성의 있게 복원해봤습니다. 다음 중 바람직한 모듈 설명으로 빈칸 1, 2에 알맞는 것은? 자, 빈칸이 이 5점 배점에 2개가 있죠. 부분 점수 있다. 자, 그럼 부분 점수 선생님 2.5점, 2.5점인가요? 아닙니다. 큐넷에서는 소수점으로 점수 매기지 않기 때문에 2.5점, 2.5점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한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 3점, 2점일 수도 있고요. 1.4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두 개가 동일한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3점, 한 문제 적었을 때 3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소수점으로 큐넷은 채점 안 합니다. 자, 모듈 알려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의 모듈의 독립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따지시면 안 돼요. 이번 시험의 시험지에 가로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은는 뭔지 모르게. 은는. 근데 이번 회차 시험지에 다 는으로 나왔대요. 은은 빼고. 그래서 당황했대요. 시험 보러 가셨던 분들이. 이 얘기를 그냥 전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 그죠? 네. 그럼 시험장에서 여러분 막상 고민하시겠죠. 나는 이게 답이 응집도, 결합도라고 알고 있는데 응집도는 결합도는 어떻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은는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너무 그런 문법적인 걸 가지고 따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게다가 여러분 응집도 수업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결합도 외우셨죠. 그죠? 네, 모듈 안에, 모듈 밖에 간. 그죠? 근데 이번 회차는 각 모듈 간. 자, 모듈 몇 개? 2개 간에. 그죠?
사이에 관련성을 나타내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뭐예요? 결합도. 자, 결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지 독립적이다 라는 거고요. 모듈 안의 요소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뭐예요? 응집도. 자, 둘 다 늦는하니까 어떻게 보면 큐넷에서 힌트 준 거죠. 그죠? 근데 반대의 상황. 다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건, 너무 고려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나왔는데, 기출을 보고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만약에, 이거 안 나오죠? 결합도 응집도가. 바로 다음 회차는. 아닙니다. 자, 반대로 서술하세요. 결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세요. 결합도는 이건데 응집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 기본은 정보처리 학습의 기본은 필기도 실기도 기출 분석을 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합도 응집도입니다. 자 얘기 드릴게요. 부분 점수 있고요. 결합도인데 여기다 여러분이 또는 그렇죠? 커플링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괜히 이거 적고 가로 열고 커플링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채점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합니다. 그쵸? 특별히 영어로 적으라고도 안 했고 또는 한글로 적으라고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만 적으셔도 채점합니다. 아유 선생님 결합도 그리고 커이즌 영어 생각나서 이렇게 적어도 얘 채점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결합도 응집도 적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괜히 또는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오히려 채점 안 하는 사항들이에요. 하나만 적는다. 그죠? 자, 모듈과 관련해서는 자, 프로그램을 큰 단위인데, 그죠? 모듈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 개발론이 있죠. 그리고 그 모듈과 관련해서 구조화를 해서 계층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계층화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어요. 그냥 네트워크가 아니고 계층화를 했기 때문에 상위 모듈, 하위 모듈이란 표현을 하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좀 헷갈리신다라고 할 수 있으나 계층화가 됐기 때문에 A 하단에 B, C, D 있고요. 하단에 EF 있고요. 하단에 G, H를 가지고 어떤 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자, A 모듈, B 모듈, C 모듈 해서 H 모듈까지 있다입니다. 자, 모듈과 관련된 모듈 간 관련성인데 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펜 인이 있고요. 펜 아웃이 있는데 이번 문제는 펜 인이 나왔습니다. 자, 펜인과 펜 아웃은 펜 인은 상위 모듈로부터 그죠? 상위 모듈로부터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상황. 즉, 내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상위 모듈의 개수. 그죠? 상위 모듈 수. 그죠? 자, 펜 아웃은 뭐냐면 내가 상위가 돼서 밑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그러면 내 밑으로 있는 하위 모듈 수를 펜인, 펜 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 있어요. 그죠? 자, A 모듈은 상위가 없으니까 상위 모듈 수 펜이는 0이고요. 밑으로 뻗쳤어요. 하위는 3. 그죠? 펜인 3, 펜아웃 3. 자, 모듈마다 있습니다. 자, B는 모듈, 하나, B는 밑으로 2개. 맞죠? 자, C는 위에 하나, 아래로 하나. 그죠? 자, D는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모듈마다 다 따지시는 겁니다. E는, 자, 위에 하나, 밑에 2개. 자, 위에 3개, 밑에 하나. 펜인 3개, 펜 아웃 하나. 자, 펜 마지막 단말로드는 최상위와 반대로 하단에 끼치는 펜 아웃이 제로인 것을 뭐예요? 단말로드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끝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다 따지셔야 돼요. 뭐 눈으로 따지실 수 있으니 시험장에서 여러분 시험지 이렇게 낙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요. 근데 낙서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란에 A, B, C, D 적으시고 자, 2 이상
자, 둘 이상이라는 건 2, 3, 4, 5, 6. 자, 2 포함한 2 이상을 얘기를 하고요. 인 쪽이 2보다 큰 게 윗줄 F 3 H 2 해서 F 모듈 이름을 적으세요 했어요. 시험지에서. H 뭐 소문자도 채점합니다. 근데 아주 정확하게는 대문자 적으셔야죠. 왜냐면 모듈 이름이 대문자였으니까요. 그럼 선생님, 아유, 이것도 부분 점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예. 자, 그 대신 다른 엉뚱한 거 적으시면 안 되고 F만 적으셨을 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HF 적으셔도 당연히 점수 드리죠. 그쵸? 예. 자, 그럼 서버 프로그램 구현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샘들 살펴봤고요. 자, 인터페이스 구현 쪽으로 가셔서 자, 영문약으로 적으세요. 제가 문제를 일부러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를 적으세요 했기 때문에 한글, 영어, 대문자, 소문자 다 답이다. 풀 스펠링이 적어도 답이다. 자, 무엇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경량의 데이터 교환 형식이다. 무슨 표현식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하는데요. 사람과 기계 모두 이해하기 쉬우며 소량으로 최근에는 XML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쓴다. AJAX에서 서버와 통신하면서도 많이 쓰게 되는 형식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해서 나와 있고요. 공통적으로 해요. 자, 문법은 키와 밸류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그로 표현하기보다는 중괄호를 가지고 그 안에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표현 간단하다. 자, 그럼 여기서 약간 고민. 제가 시험장에 가서 막상 풀이를 할 때 고민은 이거예요. 위에 앞에 답이 XML이었어요. 이거 힌트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나 XML이라고 적었는데 다음 문제에 이렇게 XML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얘는 출제위원이 힌트 준 거예요. 앞에 있는 답이 XML이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본문에 나왔으니까 다른 문제의 답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 문제는 그 문제, 이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실제 복원한 본문에는 이런 XML의 정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형식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미 수업 시간 때 XML 문법 접하셨고요. 제이슨과 관련된 부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영문 약어는 제이슨이고요. 형식은 스트링 키와 스트링 밸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스트링 밸류 아닌 25라는 숫자 해서 자, 중괄호 영역 내에 나열해서 쉼표로 구별하였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답은 제이슨입니다. 제가 약으로 적었으니까 저는 답을 제이슨만, JSON만 적었고요. 원래는 풀 스펠링으로 적으셔도 이 정답 인정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자, 부분 점수 있는 상황 문제 테스트 관리 부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으로 나왔어요. 자, 성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성능 측정을 위한 지표를 쓰시오 해서 나왔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성능 지표가 4가지가 있는데 그중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순서 상관없이 적으면 맞는 게 실제 시험이었고요. 제가 복원한 이 문제에서는 1, 2, 3 정의를 조금 더 학습하시라고 복원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틀리면 제가 채점하기에 이 문제는 순서가 중요하고요. 시험지에 그냥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여기까지만 나왔다 그러면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지수이기 때문에. 부분 점수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성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자원을 이용해서 얼마나 빨리 시간적으로고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유관 도구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지표는 하나, 둘, 셋 자원 이용률이다. 예요. 그럼 시간과 관련된 빨리 하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간? 그죠? 무슨 시간? 예, 뭐 이렇게 떠올리시겠죠. 처리량 많이,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트루풋 뭐 생각이 나시겠죠. 자, 보시면 자, 제가 1번, 2번, 3번에 대한 설명 학습하시라고 조금 더 많이 표현을 했는데, 자, 트랜잭션에 대한 언급을 하니까 내가 테스트 공부는 조금 소홀했지만 트랜잭션 여러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트랜잭션의 수로 웹 어플리케이션 페이지당의 수를 표현하기도 하는 이 성능 지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처리량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장황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단답형스럽게 문제도 짧았어요. 근데 처리량 떠올리시면 돼요. 또는 throughput 또는 한글 throughput 적으셔도 됩니다. 그죠? 예. 자, 2번은 뭐예요? 시간이죠. 자, 근데 시험 문제 본문에 얘가 나왔어요. 내가 웹 어플리케이션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해당 메뉴 눌렀을 때 빨리 반응하는 시간. 그죠? 반응 시간.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정의 나오고요. 자원 이용, 자, 그 결과 시점, 입력 시점부터 출력 시점까지 전체 기다린 시간, 결과 받을 때까지의 시간 해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해서 관련해서 이제 답은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자원 이용률 해서 성능 측정 4가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습하세요라고 강조했던 부분. 뭐 개념적으로 보면 처리량은 최대, 응답 시간은 최소로 잡아서 성능을 따지죠. 지표의 값을 구별을 하는데, 자,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 적으셔도 좋고요. 자, throughput, response time, turnaround time입니다. 자, 우리 NCS 모듈 상에서는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이라고 나왔는데 보통 IT 서적에는 경과 시간을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반환 시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환 시간 적어도 답 인정합니다. 네. 또는 적지 마세요. 자, SQL 문제 안타깝게 한 문제 나왔는데요. 이번 개편 첫 시험이니까 난이도 최하로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나올 거죠. 자, 이번 개편된 NCSA SQL은 기사의 경우 SQL 기본 문법이라기보다는 응용 쪽이기 때문에 그룹 함수, 자,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시저, 뭐 PLSQL, 트리거 이런 문법들을 학습을 주로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이거 뭐냐 라고 했을 때 난이도 쉬우니까 좋죠. 자, 이 부분이 아니고 저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쪽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SQL 응용 쪽으로 높였습니다. 제가 SQL 문장이 나왔으니까요. 게다가 SQL 응용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그룹 함수 카운트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낸 거예요. 원래 1번, 2번 나와 있는 이 부분만 기존 기출에서 계속 나왔던 필기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기존 기출 개편 전 실기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디스팅트 외우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SQL 응용 쪽에서 난이도 하로 내다 보니까 여기에 카운트 하신 거예요. 네. 학생 테이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설명 읽으시고요. 학생 테이블에 이게 시험장에 보면 정확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전작과 전산과, 그쵸? 전기과, 이렇게 표현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전작과 몇 명, 50명, 아유, 시험지에 밑줄 못 그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쵸? 정보통신 10명, 100명, 건축과 몇 명, 50명, 자, 자료의 테이블에 있다. 상상하시고, 테이블, 스튜던트 테이블. 자, 그러면 튜플 몇 개 있죠? 그거 먼저 상상하세요. 50 더하기 100 더하기 50 하면 여러분 200개의 튜플을 가지고 작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from student에는 몇 개? 200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보되어 있을 때 다음 1, 2, 3, 4 결과는 단 칼럼 이름을 우리가 몰라요. 자, 칼럼 이름 학과명이다 라는 이 정도 힌트는 문제에서 제시하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영어 단어 합니다. 자, 그럼 select, from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여기 where 있네요. 그쵸? 시험지 낙서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 그쵸? DPT. 자, 1번 SQL을 가장
뭐 정보 처리 시험과 상관없이도 학습하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쿼리를 여러분 우리 지문, 우리가 말하는 언어로 표현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즉 1번은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를 검색하세요, 선택하세요라는 표현을 질의했구나. 이렇게. 그죠? 네. 자, 2번. 학생 테이블에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과를 선택하는데 학과의 디스팅트 처리해서 보여달라, 검색해라. 즉 고요한 학과명을 보여주세요. 한글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공부해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말 그대로 200개 자료 있었는데, 자, 200개. 자,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에는 얼마나 많은 칼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DPT 있는 거 날씬한 세로 수직 부분 집합은 200개가 나오죠. 옆에 있는 거 다 빼고 그 칼럼만. 자, 그럼 거기에 막 섞여 있는 게 뭐예요? 전자과, 정보통신과, 건축과가 막 섞여 있죠. 50개, 100개, 50개. 그죠? 그러면 3개. 그쵸? 네. 과는 3개니까 디스팅트. 아, 이름 같은 거 취소해라. 200개 나왔었는데 그 200개 중에 디스팅트니까 3개. 학과는 3개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유의미한 질의는 아닙니다. 유의미한. 좀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학생 테이블 200개죠? 자, from 다음에 뭐 수행해요? where 수행하고 select로 가는 거 배우셨죠? 자, 200개 중에 조건절, where절 합니다. 자, DPT 정보통신. 정보통신과 100명 있죠, 100명. 그죠? 그러면 1번에 200명인데 2번 처리하고 나면 정보통신인 100명 결과만 나와요. 자, 그럼 그 100명 중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로 먼저 가는 거죠. 가로 안에 갑니다. 디스팅트 DPT. 정보통신 100줄이 있는데 한 줄로 만들어라. 정보통신. 디스팅트, 그렇죠? 네. 자, 디스팅트 한 줄 넣어 있는 결과를 세라고 하니까 하나. 자, 문제는 튜플 수를 적으세요. 뭐 카디널리티라고 안 하고 튜플 수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왜냐? 직접 그려라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정보 처리는 필답형이 단답형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설 영상 한번 볼게요. 자, 해설하면, 자, 예를 들어서, 아유, 상상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더 많은 거 있는지 모르지만, 스튜던트 아이디, SID와 S네임과 DPT가 있는 스튜던트 테이블을 상상해 봤습니다. 자, 전자과 튜플 50개 정보통신 있는 아이디와 이름 있는 튜플이 있을 거고요. 건축과 있는 50개. 자, 몇 개? 200개. 자, A. 첫 번째 1번 볼게요. 자, 1번 동그라미에서는 select from 나와 있죠? 아, 이렇게 200개 중에 DPT만 뽑아라. 그러니까 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날씬하게. 자, 튜플 쓰세요. 몇 개? 200개 적으시면 됩니다. 200. 그죠? 200. 뭐 개자 적으셔도 실점합니다. 이건 튜플의 개수라니까. 자, 2번 select. 자, distinct 했습니다. 그러면 select from 해서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distinct DPT 하면 전자과 1개, 정보통신과 1개, 건축과 1개 상황이기 때문에 3. 됐죠? 이거는 또 이해 잘하세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from where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DPT 정보통신. DPT 정보통신 하면 실제적으로 200개 중에 100개만 나온 상황에서 distinct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집계하는 카운트 처리하니까 1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자, 9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요.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 나왔는데 해당 문제에는 실제로 갑자기 캡처 화면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근데 실제 뭐 보시면 정의적으로도 여러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트워크 공격 유형에 해당하는 거. 과거 기출이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보안과 관련된 부분 맞습니다. 이게. 그죠? 무엇은 패킷의 출발지 IP. 출발지 IP. 출발지 IP를 변조하여.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로 가는데 패킷이, 그죠? 패킷이 가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통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신하는 부분이 있고요. 송신. 자, 그리고 전송 매체. 즉, 갑니다. 방향이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얘가 송신이고 수신 상황인 거죠. 내가 공격하려고 하는 타겟 서버인 거죠. 그 서버에 패킷을 보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패킷 절로 가야 되는데 해서 자, 송신 측 주소도 있지만 목적지 주소도 있어요. 패킷 내 정보 헤더 부분에. 자, 그러면 내가 보내는 걸 얘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출발지 IP를 수신지 IP랑 동일하게 변조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통신 입장, 보안 입장에서는 기밀성과 가용성을 침해하는 공격 유형으로 살펴보는 거죠. 중요한 건 출발지 주소와 도착지 주소가 같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IP 주소 동일한 걸 얘기를 했고요. 뭐 포트 주소까지도 동일하게 해서 보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만. 자, 그래서 보시면 그런 걸 가지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런 툴 중에 뭐 와이어샤크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IP 주소 여부가 한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격 유형은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해서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목적지 동일하다 해서 IP, 패킷을 여러 개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패킷 넘버예요. 패킷이 여러 개가 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이 상황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와 의심해야 되는 이 공격 유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랜드 공격, 랜드 어택,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 대문자로 적으셔도 되고요. 한글로 랜드, 공격 유형은 무엇인가 했으니까 그냥 한글로 공격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판단이 잘 알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 점수 주니까 너무 영어로 적어야 되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기출문제 10번 해서 C 언어 코드 한 문제, C 뿔뿔 두 문제. 우리는 필기에서 이미 C, 자바 또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문법을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기로 왔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시험 범위 알고리즘 없어요. 자료 구조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20줄 내외의 처리 상황 코드는 출제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입니다. 자, 이번 시험이 좀 특이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NCS 필기를 보신 분들이 준비한 시험이 아니고 그 전 필기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응시하신 시험이기 때문에 버블 정렬이나 선택 정렬을 내셔도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습하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과거 기출에 출제된 내용은 맞습니다만 이 문제 왜 출제한 거야? 라고 토를 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출제 이유가 충분한 코드입니다. 게다가 난이도도요. 자, 왜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기출 분석하는 겁니다. 네. 자, 2019년도 1회 기사의 자바 코드였어요. 자, 빈칸 문제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논란의 여지이기 때문에 결과를 쓰세요만 올해 나왔죠? 그때는 빈칸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분 점수 있었고요. 7점으로 나왔어요. 자바 코드였어요. 근데 그걸 변형해서 쉽게 C코드로 나오면서 결과 쓰세요니까 5점으로 난이도 낮췄다. 부분 점수 없다. 자, 이건 버블 정렬인지 무슨 정렬인지 몰라도 푸실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포문을 배웠고
이 포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감 좋으시죠? 일부 하시다 보면 이건 어떤 처리를 하고 있구나를 아시고 시험 시간 충분하시기 때문에 버블 정렬이구나 아시는 분도 있고 버블 정렬이 아니어도 숫자가 위치를 맞춰가네 이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설 강의하면 30분입니다. 해당 모듈은 별도의 해설 강의 따로 촬영했죠. 자, 이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디버깅 같이 해보는 시간 다른 강의, 추가 강의에서 제공하고요. 제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 내가 공부하고 갔다면 이렇게 푼다 이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C코드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낙서하지 마시고 염습란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과를 쓰세요. 자, 결과를 쓰세요 하면 시언어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는 코드를 다 보는데 프린트 F문을 봐야지 그거에 맞춰 적어야지 필답형이니까. 자, 쭉쭉 봤는데 여기 있네. 프린트 F 여기 있네. 봅니다. 시험장에서 주의할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풀고 빵점 맞는 사례. 자, 프린트 F고 %D 좋습니다. 정수로 적죠. 자, 뒤에 배열의 내용 적는다. 좋습니다. 근데 자, 눈 크게 뜨시고 %D에 자, 빈칸이 있었어요. 이게 있고 없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있고 없고가 매우 중요하고 역/n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답은 까만색으로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센티미터를 재서 채점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적으셔야 5점. 여기 센티미터, 여기 분명히 띄어졌어야 된다. 여기다 이런 체크하지 마세요. 밑줄도 하지 마세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식별했을 때 공간이 띄임이 있어야 5점.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따닥 붙였다, 빵점. 근데 이렇게 적어야 또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빵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왜 기출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버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때문에 보라는 게 아니고요. 답안 적는 거. 자, 역/n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지만 점수 줍니다. 제가 짚어드릴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0점, 70점, 75, 85, 95, 100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n일 때. 그게 2018년도 1회 기출 답 적는 방법이었고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다 아는데. 자, 해당 문제는 왜 버블 정렬이냐. 자, 여러분이 아는 건 1차원 배열이다. 눈에 들어와요. 이거 숫자 똑같았습니다. 95, 75, 85, 150 기출 똑같았어요. 복원 100%입니다. 이렇게 숫자 나왔고요. 자, 이건 제가 그냥 오버했어요.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진 않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4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이즈 오브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복원을 이렇게 해봤고 자, 포문 해가지고 나와 있고 해서 이중 포문에 눈치채셨잖아요. 자, 요렇게 우리 원래 이 부분에 빈칸이 나와야 돼요. 이게 수압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수압이고 비교의 대상이 J, J 플러스 1, J, J 플러스 1 인접한 요소를 비교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버블 정렬이구나. 위치적으로는 여러분이 외우시는 건 04-i라는 시작 끝값인데 그거는 해설 강의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이거 버블 정렬이구나. 시험장 가셔서는 이렇게만 파악하시는 겁니다. 부등호. 자, 앞쪽이 뒤쪽보다 크면 바꿔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버블 정렬의 오름차순인 이온은 앞쪽이 뒤쪽보다 크면 잘못된 거야. 바꿈 처리해. 위치 바꿔라 라는 겁니다. 왜? 오름은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에 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고 배열을 정렬하는구나. 판단 서면 답 적으면 굳이 시험장에서 시간 안 걸려요. 이걸 디버깅 하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그죠? 예, 분석하라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자, 시험지에 부등호 버블 정렬인데 오름차순인데 저렇게 몇 년 후에 나오겠죠. 그죠? 다음 시험엔 나오진 않지만 몇 년 후에 나옵니다. 그죠? 선택 정렬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기사에서 내림차순 안 나왔었어요. 근데 2019년도 2회 시험에 내림차순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등호가 저렇게 됐다면 내림차순. 자, 내림차순이면 답 어떻게 적어요? 195, 85, 75, 50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해설 강의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답 이렇게 적으시고 반드시 띠임이 보여야 된다. 그죠? 자, 여기 띄어져 있는 거 반드시 보십시오. 11번. 자, 자바코드 난이도가 자바코드는 실제 객체제한 언어죠. 근데 객체제한과 관련된 문법은 나오려면 아직 있어야 돼요. 아직 객체지향적으로 자바의 개발 코드를 출제를 하는 시험이 정보처리 필답형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클래스 구조에 대한 이해하시고 메소드의 호출 이해하시고 조금 더 나가서 상속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출제되기에는 좀 이르고요. 그죠? 출제는 되긴 되겠지만은 자, 결과를 쓰세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바 코드. 자, 그러면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출력 결과를 쓸지. 자바에서는 메소드죠. 시스템.out 패키지 안에 프린트 메소드, 출력 메소드 또는 프린트 ln 메소드 두 개를 구별하세요. 자, 뭐 여러분이 학습하셨다면 프린트 ln을 익숙해 하실 텐데 개발 수업을 하셨다면 프린트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나옵니다. 프린트 f 메소드도 있지만 정보 처리에서는 자바에서 프린트 f 메소드 출제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볼까요? 코드? 자, 코드 봤더니 여기 한 줄이 있네. system.out 자, 프린트 ln 아니죠? 프린트 ln 얘도 옆으로 쓰나 보다. 그쵸? 예. 배열 A I번째 내용을 적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붙이지 말고 밑으로 내리지 말고 옆으로 적어라. 그쵸? 예. 그냥 해석을 하자면 A, I의 내용을 적는다. 한 줄 적혀 있지만 포문 안에 있기 때문에 배열 모든 요소를 적는 거구나. 그쵸? 네, 0부터 시작해서 A의 length까지니까 모든 요소.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출제의 의도는 뭐냐면 두 개의 메소드 간의 호출 make array 부분을 호출하여 처리하고 반환해서 그죠? 예.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을 해서 참조 상황으로 다른 메소드에서 생성한 걸 우리가 받아서 처리하는 배열 요소에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0, 1, 2, 3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4라고 하는 힌트가 있었어요. 4개의 요소 자, 4개 요소를 갖는 배열을 생성하여라. 자, 메소드 이름이 그래서 make array가 출제가 됐어요. 호출 갑니다. 나는 4라는 정보를 가지고 4개의 요소의 인트가 있는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기출 복원율 매우 높습니다. 해당 코드. 자신 있습니다. 자, 기출 복원율 매우 높아요. 자, 그러면 4번 받고 0부터 시작하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4개의 요소의 자, 여기가 I예요.
대부분 시험 문제 보면 i 플러스 1 해서 1부터 넣는데 얘는 0부터 시작한 i니까 0, 1, 2, 3까지 적는 겁니다. 1, 2, 3, 4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여기가 i였구나. 이게 키포인트. 다른 건 문법을 모르시더라도 감으로 풀으실 수 있어요. 근데 4라는 것 때문에 1, 2, 3, 4 적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0, 1, 2, 3입니다. 네, 해서 해당 문제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설 짚고 싶으시면 별도 신모듈에 대해서는 그죠? 해설 강의 촬영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출분석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자바로 작성된 실행 결과, 아이고, 프린트, 메소드. 얘는 하나씩이니까 뭐 고민 없겠네 라고 하고, 자, 이 시험 문제는 여러 가지 제어 문제를 난이도 낮게 출제한 거이기도 하고요. 자, 스위치 케이스 문에 브레이크의 유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와 동시에 전위 연산자, 후위 연산자에 대한 이해, 연산자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자바던 C던, 그죠? 네. 보시면 클래스 이그잼의 메인 메소드 하나 있고요. 메인 메소드에는 변수 2개 보이시죠? i랑 k. i는 어디에 써먹었니? 라고 하면 여기에 써먹었죠. if 아니죠. if는 조건식이 나오지만 스위치 케이스 문에는 식이 아니고 상수값이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정수형 상수값으로 판별합니다. 해서 정수형 변수 내지는 문자형 변수 상수를 적습니다. 그럼 여기에 3. 케이스 3으로 간다. 이동. 그죠? 예. 자, 선택. 이 위치를 선택을 하는데 이거 콜론이에요. 콜론, 레이블 해서 이 위치로 이동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K는 0. K 1 있었는데. 그죠? K가 원래 1 있었는데 0 넣으래요. 0 넣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문이 있어야지 좀 익숙하죠? 브레이크는 근데 수업 때도 강조했지만 시험 범위에요. 항상 브레이크는 필수가 아니다.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근데 우리가 if 대용으로 쓰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자, 쭉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닫는 가로 나올 때까지. 자, 복합연산자이고요. 플러스는 뭐예요? 누적. 0인데 3을 누적해라 그러면 변수가 3으로 변해요. 그죠? 자, 이것도 뭐예요? 밑으로 쭉쭉 닫는 가로까지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10. 자, 3에다가 마이너스 10 해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7. 그쵸? 자, 쭉쭉 닫는 가로까지 내려오면 디폴트 레이블에서도 처리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8. 다음 마이너스 8. 그쵸? 예,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게. 내가 공부를 뭐를 해야 돼요? 연산자 공부해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제어문과 관련돼서 선택 반복은 꼭 암기하셔야 된다는구나. 처리 방법을. 그 정도. 그쵸? 그 정도를 가지고 이번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자, 해당 코드. 그쵸? 앞에서 봤던 10번 코드 자체는 안 나오겠죠. 2회 시험에는. 하지만 그 정도 유사한 난이도는 나오죠. 그쵸? 예. 아주 뒤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단답형 문제고 요소 3가지.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죠. 3가지 기본 요소가 있죠. 예, SST 생각하시고 자, 3가지 적으세요 하면 금은이 및 타임이 SST. 그렇죠? 예, 타이밍, 타임 적으셔도 맞다라고 합니다. 순서 바뀌어도 돼요. 의미 구문 타이밍 또는 타임 구문 의미 3가지 있으면 되고요. 3가지 적으라 그랬는데 선생님 저 2가지만 적었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앞에 2개만 채점합니다. 더 여러 개 적지는 않겠죠. 3가지만 적으랬는데. 자, 또는 난 영어가 좋아요.
세만틱스, 타이밍 좋습니다. 섞어서 적으셔도 좋고 대발 또는 적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영어 구문 가로 열고 적고 그러진 마세요. 굳이 영어를 적을 이유가 없을 때는 한글로 적으십시오. 계산식입니다. 이거 단답형이에요. 계산식이 아니고. 자, 결론은 뭐예요? HRN 우선순위 공식 적으세요. 자, 우리가 학습할 때 NCS 실기 공부할 때 참 답답했죠. 아니 왜 선생님이 그 예를 풀이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점, 비선점, 정의 구별하시고요. 그러니까 선점, 비선점 구별하시고요. 정의 구별하시고 HRN 수식 외우세요. 나왔죠? 그죠? 네, 나왔습니다. 자, 비선점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법이고요. 자, 우선순위는 1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순위를 1등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처리하죠. 근데 우리 HR에는 계산에 의해서 계산된 값의 숫자가 크면 그걸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산식의 값은 어떻게 반영이 되면서 계산이 되냐면 너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HR은 우선순위 공식이 나옵니다. 자, 공식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외웠으니까 이렇게 외웠죠? 됐었어. 외우고 더 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가로. 그러면 대기 시간. 그렇죠? 서비스 시간. 또는 CPU 이용 시간이라고 적어도 돼요. 서비스 또는 CPU 할당 시간, 할당 요청 시간 뭐 다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옆으로 적으셔야죠. 근데 옆으로 적으실 때는 가로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간 적으시고요. 선생님 저 나누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코딩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선순위 계산식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뭐 앞에 이거는 제가 지금 해설 때문에 적어놨고 이 뒷부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옆으로 적으신 분 나누기 표현 슬래시도 되고 정말 나누기도 됩니다. 예. 전 부분 점수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번엔 부분 점수 있는 트랜잭션, ACID에 대한 문제죠. 트랜스액션, 액션을 일괄적으로 다른 상태로 전환한다라는 게 트랜잭션이죠. 논리적 작업의 단위죠. 트랜잭션은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성격 유지하면서 주요 특징 4가지. ACID, 제일 중요한 게 A, 원자성. All or nothing. 아예 내가 처리해야 할 부분을 다 처리하거나 없는 걸로 해라. 그러지 않았을 땐. 그래서 트랜잭션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고요. 연산은 반드시 all 모두 수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nothing 해야 된다. 일관성 그리고 하나의 트랜잭션이 공유 자원 그렇죠? 예, 사용할 때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독립적이어야 되는 성질. 그러니까 문장 보시면 힌트가 있어요. 뭐예요? 독립성 또는 고립성. 영어 isolation. 자, 굳이 여기 답 적으라고 했는데 자, 시험지에 저 표 나왔어요, 여러분. 표 나왔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고 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점수 가져가라는 거죠. 그죠? 예. 원자성, 독립성. 그죠? 아토믹시티 적으셔도 되고, 아이솔레이션 적으셔도 되고, 만약에 영어를 적으신다면 이런 건 주의하세요. 그래서 대문자로 많이 적는데, 아이솔레이션 하면 대문자 I죠? L자랑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수 이름은 대문자, 소문자 매우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소문자로 I를 많이 적고요. 그죠? 또는 I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판단은 뭐 이 정도면 다 압니다. 그죠? L자 그냥 짝대기 적어도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숫자 1인지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I를 얘 또는 이렇게 적는 걸 권해드리고 특히나 L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으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 L 또는 대문자 L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연습하셔야 되죠. 독립성 좋고요. 격리성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맞다. 제발 또는 아시는 거 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16번 볼게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이니까 난이도 낮고 OSI 7레이어. 자, 외우십시오. 하위 계층부터. 자, 그런데 제일 하위에 두 계층 간에 전송하는데 기계적이고 정기적이고 절차적인 특징을 정의하는, 자, 저런 정의는 난 모르는데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비트. 물리적 매체.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 또는 물리층 적으시면 됩니다. 영어로 적으란 얘기 없었잖아요. 그쵸? 네. 자, 17번 볼게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학습을 하실 때에는 전체적인 릴리즈 노트의 권장사항인 제시하는 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험에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부분에 릴리즈 노트, 릴리즈 작업에서 노트를 제공합니다. 노트가 뭐예요? 뭔가 기록하는 사항이죠. 자, 뭘 기록하느냐? 자, 개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누가? 고객이,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 각종 릴리즈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고할 사항을 잘 정리되어 있는 노트가 릴리즈 노트죠. 자, 이렇게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인데요. 이렇게 릴리즈 노트에 대한 정의는 나오진 않았지만 알고 계시고 떠올리시고, 보통 특정 소프트웨어 릴리즈는 최근 변경사항, 개선사항 및 버그 수정을 간결히 요약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릴리즈 노트에 대한 거죠. 그럼 문제. 릴리즈 노트 작성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표준화는 아니에요. 권장사항이지. 자,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겠니? 문서 이름. 이거는 공유 문서인데 이런 거와 관련된 사항이야. 이 제품에 대한 거다. 어떤 버전 번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날짜, 릴리즈 이날했다. 그죠? 예. 최소한 이 정도. 작성 항목에서 어디? 제일 위에. 뭐예요? 헤더. 자, 헤더. 영어 잘하시니까 헤더. 헤드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맞다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은 이미 릴리즈 노트의 가장 헤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단답형 문제였습니다. 논란의 여지 있을 수 있나요? 하지만 반대로 점수 후하게 해주는 약수령 문제죠. 데이터 마이닝 부분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자, 이거 논수령 아니에요. 약수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줄로 적을까요? 자, 유사 모듈은 DB 모듈이에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학습은 이런 데서 하니까 유사 모듈 시험 범주로 볼 수 있겠죠. 데이터 마이닝은 중요한 건 뭐냐면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존재하지 않는데, 자, 일단 빅데이터 상황에서요. 조금인 데이터에서는 데이터 마이닝하는 게 의미가 없고,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내가 필요해요. 왜냐? 의사결정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상관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걸 분석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양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통계적, 인공지능 기법 등을 통해 통계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거. 데이터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패턴이 이렇게 돼서 이런 자료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적혀놓은 이 모범 답안은. 근데 대량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다. 이렇게만 하셔도 정답 인정하고 5점 맞습니다. 필답형은 점수 후예요, 여러분. 자, 이 문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 문제는 뭐 자바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쪽 공부, 알고리즘 쪽으로 이제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해시 함수와 관련된 알고리즘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게 해시 함수 부분이랑 암호화 부분이랑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뭐 기본이 되는 거, 그죠? 기본이 되는 걸 얘기를 했고, 뭐 실무적으로 요즘 MD4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잘 사용 안 하는데요. 그런 걸 평가하려는 게 정보 처리가 아니다 보니 여러분
너무 최신 문제가 아닌 게 정보 처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기본이 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아유 공부 안 했어요. 없어요. 번외예요. 자, 번외이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보안의 기본적인 요소에서 언급을 하고 넘어온 상황이고요. 자, 예. 힌트로 시험장에서 컨디션 좋다, 눈에 보인다 그러면 MD5. 아, 정말 그런 팁으로 시험 문제 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 약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죠? 네. 정확하게는 해시 함수, 해시 펑션. 해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는 투입이 되고 처리가 돼서 도출이 되죠. 정확하게 축약 메시지가 함수로 들어가면 해시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일정한 크기의 해시 값입니다. 들쑥날쑥한 데이터를 유동적인 메시지를 고정된 해시 값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로부터 128비트의 축약 메시지인 해시값. 원래 들쑥날쑥하는데 해시값 128비트로 축약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건 프로그램 원본이나 특히나 파일이 원래랑 같은지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결성 검사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알리버트가 90년 참 오래됐네요. 네, 그때 포가 있었던 걸 일방향 해시 함수의 종류가 MD5입니다. 알고리즘. 이 MD라는 건 메시지 다이제스트 해서 메시지 들어왔는데 축약했다 해서 그러한 알고리즘 5 버전이다 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 들으면 잊어먹진 않는데 이 문제 언제 다시 출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2020년엔 출제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용어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분명히 포함하고 있으니 아니 나 이거 공부 안 했어 하고 놓치기는 아까운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문제 계산식 문제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지만 계산식 문제는 부분 점수 없어요. 얘도 맞아야 되고요. 산출식 이것도 맞아야 돼요. 계산식 틀렸는데 답이 맞았어요. 그러면 부분 점수 3점 안 주나요? 안 줘요. 둘 다 맞아요. 5점. 부분 점수 없다. 이게 공단의 채점 방식입니다. LOC. 자, LOC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아닌데요. 그렇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비용 산정하는 부분, 개편 전 상황 분들은 필기에서 배웠죠. 그럼 개편 후 사람은 요구사항 확인, 또는 개발론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습니다. LOC 기법에 의해서 코코모가 산정이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규모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몰라요. 안 배웠어요도 자 보십시오. 이건 기본 수학 문제예요. 산수 문제죠. 나누기 해서 상황에 배당되는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파악할 수 있는 거라 꼼꼼히 읽어보시면 저 LOC라는 말 때문에 못 풀지는 않다라는 거죠. 라인 오브 코드의 LOC입니다. 우리가 개발하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그러면 코딩 상황을 얘기하죠. 결과물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라인 수가 쌓이죠. 그 라인이 당연히 대단한 프로젝트는 많을 거고요. 그죠? 작고 학습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라인 오브 코드의 라인 개수를 가지고 LOC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총 라인 수가 쉼표는 없었어요. 시험지에 3만 라인인 상황이다. 3만 줄 코딩해야 되는구나. 개발에 투입될 프로그래머 5명. 5명이서 해야 할 일이 3만 라인이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분업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입니다. 분업. 자, 프로그래머들의 평균 생산성이 사람마다 다른데 평균이죠. 생산성이 300라인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통신에서는 기본 베이스가 초예요. 세컨. 그쵸? 효율을 얘기할 때. 근데 우리 프로그램 개발할 때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 산정에서는 기본이 월 단위예요. 월급 줘야 되니까. 그죠? 한
달에 개발자가 맨날 출근을 한 달 내내 해도 300라인 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 단위가 아니고. 그러면 한 달에 300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5명이 있구나 이거예요. 자, 프로젝트는 기간이 중요하죠. 그럼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달을 소요기간으로 주고 개발 인원 투입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죠? 예, 쓰세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평균 생산성은 사람마다 다 한 달에 몇 개 300라인 개발한다 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과정을 적으세요 라고 해서 계산식이고요. 앞에 있는 HRN처럼 공식 적으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만 나누기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분모로. 자, 그러면 3만 나누기 300 하면 뭐가 나와요? 한 달에 월 개발해야 할 목표 코드 라인 수가 나오죠. 그렇죠? 월 목표 100라인입니다. 한 달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개발은 100줄 개발하면 된다. 자, 5명이서 한다. 그럼 몇 개월, 이 개발 프로젝트 이거 몇 개월짜리냐? 라고 했을 때 20개월이다. 좀 난이도가 높은 코드를 개발하나 봐요. 한 달에 300라인 정도만 하니까. 자, 그러면 20개월. 자, 개월자 안 적어도 됩니다. 왜냐? 시험 문제에 이렇게 기간을 개월로 구하세요라는 단위가 있을 경우에는 개월을 적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단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단위까지 적어야 채점에서 정답으로 인정하는 게 공단의 채점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십시오. 시험지에 개월이 있기 때문에 개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게 이번 문제 상황이고요. 네. 자, 만약에 이걸 내가 이거 표현하지 말고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20개월 적고 얘는 틀렸다 그러면 빵점, 안타깝게. 자, 그럼 반대로 선생님 이 공식을요 저는요 3만 나누기 5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300을 했어요. 뭐 인정.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식과 관련된 여러분이 마지막 문제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꼼꼼히 얘기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얘기를 한 이유는 필답형 시험을 처음 보시는 여러분이 너무 당황하셨을 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개편된 첫 실기 시험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정보 처리가 바뀌는구나. 그런데 필답형이라는 한계와 NCS에 논란이 없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실망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처리 실기는 학습 모듈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NC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NC에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세는 뭡니까? 열심히 합시다. 우리 실력으로 합격한다라고 해서 실력을 높이는 일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라도 더 실무 코드를 배우는 게 더 득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뭡니까? 기본적인 소양. IT에 대한 소양을 정보 처리로 NCS 바탕으로 하자라는 걸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답형은 검은색 볼펜으로 꼭 공부를 하셔야 시험장에서 당황 안 하시고 실제 계획하셨던 것보다 실수 안 하시면서 10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를 손으로 공부하냐 안 하냐, 암기로 마무리를 하나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가오는 다음번 시험에서 여러분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자, 끝까지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